그래도 왜? 큰일 났다.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큰일 났네. 혹시 오늘 이 자리 처음 오신 분 있으신 분 이세요? 네. 오늘 많이 오셨네요. 뒤쪽에도 계시고. 그러시구나.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이 자리가 낯서실 수도 있는데 아마 모시고 온 분들이 굉장히 좀 소중하게 이 정보를 주고 싶어서 모시고 오시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여기 처음 왔을 때 제가 이 EX를 만난 지 저는 한 3분 정도 있으니까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한 4개월 정도 됐거든요.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구나. 그 정도 됐는데 저는 누가 저한테 이거 정보 전달을 안 했습니다. 저는 그런 소중한 분이 없는지 저한테 따로 정보 주시는 건 없는데 물론 있으시겠죠. 네, 그런데 저는 영상으로 우연하게 이 EX라는 회사를 보게 됐어요. 그 유튜브에서. 그래서 저는 이 회사의 차트에 대한 내용을 너무 궁금해서 제가 그냥 무작정 본사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유튜브에서 항상 모닝 브리핑을 이렇게 매일매일 올려주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저희 양선주 대표님.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을 그냥 일단 무조건 찾아가 봐야겠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건지 내가 한번 검증해봐야겠다 하고 제가 무작정 본사 쫓아와가지고 5층에 올라가서 모르는 분 붙잡고 혹시 저희 양선주라는 분 아세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전화 연결을 해주시더라고요. 여기 지하에 있다고. 그래서 그냥 무작정 찾아와서 되게 지금은 이렇게 저를 보시는데 그때 당시에 저를 딱 봤는데 되게 막 무슨 그 소똥 같은 눈빛, 도대체 누구신데 저를 이렇게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제가 찾아봐서 이렇게 보고 찾아왔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박기찬 대표님하고 같이 미팅을 하고 그 후에 이제 이 차트에 대해서 검증을 제가 나름대로 해보면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한 지도 제가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제 2달 정도 됐는데 제가 뭐 전문 강사라서 이렇게 서 있는 건 아니고 우연하게 좀 감사하게도 저한테 이렇게 우리 회사를 소개할 수 있는 이런 또 기회를 주신 거죠. 저희 그 위에 계신 대표님들께서.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처음 이제 오신 분들한테 저희 회사 이제 소개하는 이런 강의들을 좀 하는데 그럴 때마다 좀 나름대로 막중한 책임감을 좀 갖게 됩니다. 왜냐면은 저는 2017년도에 처음 비트코인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이제 앞으로 흐를 것이다에 대해서 저는 미리 좀 제가 공부를 해보면서 좀 읽었고 저는 이 시장에서 굉장히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한 8, 9년 정도를 좀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8, 9년 동안 사실 굉장히 쉽지 않았거든요. 이따가 제가 또 그런 제 스토리를 말씀드릴 거지만 그런데 불과 이 EX를 선택하고 6개월 만에 그 8, 9년 동안 못했던 일을 한 번에 거의 바뀌듯이 제가 이 경험을 해나가고 있는 걸 보면서 이거 정말 진짜구나. 이 회사 진짜다. 그러면 이 진짜인 걸 어떻게 처음 오신 분들한테 가치 있게 전달할까? 내 인생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처음 와 있으면 이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변화될 시작점이 될 수 있는데 과연 그걸 어떻게 가치 있게 전달할까? 좀 이런 고민들을 제가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약간 지금 강의를 이제 시작 연결을 이제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제가 오늘 사실 그래서 저는 원래 점심 때 강의 시작 전에 점심 때는 밥을 안 먹습니다. 제가 밥을 먹으면 좀 그 페널티가 생긴다는 좀 생각이 있어요. 오늘도 좀 이렇게 밝게 입고 왔는데 오늘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청주에서 진짜 소중한 분을 제가 모시고 와가지고 이분 정말 맛있는 걸 오늘 사드려야 돼서 이 앞에 그 노년 삼계탕 있잖아요. 삼계탕을 먹었어요. 근데 또 너무 맛있잖아요. 삼계탕.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걸 한 그릇에 다 비워버리니까 이거를 제가 양심 고백하자면 한 1년 만에 20kg가 찐 것 같거든요. 전에 입었던 옷들이 자꾸 끼는데 제가 사실 이 안에 코르셋을 입고 있어요. 여자분들 왜 코르셋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남자도 있어요. 그 코르셋처럼 이렇게 딱 잡아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물리적으로 살을 빼기는 아직 시간이 너무 없고 뭐라도 해야 되니까 일단 코르셋을 입었는데
아 점심을 먹으니까 이제 코르셋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걸 제가 잠가야 되나 지금 풀어야 되나 지금 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여기에 집중하지 말아주시고요. 한번 저희 회사에 오늘 정말 귀한 시간으로 오셨으니까 한번 오셔서 이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들어보시는 그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고 또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인생의 방향점이 좀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좀 담고 있습니다. 예, 여기 계신 처음 오신 분들이 온 이 자리는 이제 유스메타라는 재단의 그 5개의 계열사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EX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EX 회사의 기초 사업 설명을 들으러 오셨다고 보시면 되고 이 회사는 IT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고 그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제공함으로써 어떤 기회를 주는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제목을 보면 왜 지금 EX 트레이딩인가 라는 제목을 놓고 이 디플레이션 세상 속 EX가 주는 기회라는 이런 부제를 달았어요. 디플레이션 세상은 사실 크립토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 뒤에도 계신데 나는 코인을 전혀 모른다 이렇게 하신 분 계신가요? 코인을 저희 예전에는 옛날에 제가 한 2017년도 때 분위기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거의 80% 이상이 손을 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전혀 모르시는 분이 한 분 딱 계시는 이미 너무 많이 이제 크립토 세상이 우리의 이제 삶에 좀 이제 오는 시대가 좀 왔죠. 혹시 그러면은 아까 손 드신 사장님은 저기 코인을 한 번도 투자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한 번도 없으시고요. 네,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 일단 너무 잘 오셨고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누군가는 지금도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고 누군가는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런데 그거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이 세상이 과연 이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기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 크립토 세상은 이미 부정하기에는 너무 많이 우리한테 그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아요. 보시면 작년에 올해죠 올해 이제 KBW라고 해서 전 세계 모든 코인의 업계들이 다 와서 이제 자기네 코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발표하는 그런 행사인데 그 KBW 2025년도에 처음으로 삼성 기업이 삼성이라는 이름을 달고 참석을 합니다. 백원석 그 그룹장님이신데 이분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가 지금 세상이 예전에는 이제 현금을 쓰는 세상이 있었고 현금에서 이제 카드로 넘어가면서 지금은 사실 지갑을 많이 들고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젊은 분들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갑이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핸드폰에 삼성월렛이라는 삼성페이 기능을 가지고 모든 결제 시스템이 다 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카드도 사용 안 하는 시대까지 와버렸죠. 그런데 이제 이 삼성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들은 뭐냐면 이 삼성월렛의 결제 시스템에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와 이제 협력을 해서 이 월렛 자체를 코인 거래소 기능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해요. 즉 저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상관없이 이제는 이런 굵직한 기업들, 전 세계를 이끌고 나가는 기업들 역시도 이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준비는 다 하고 이미 다 맞춰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서비스가 우리한테 이제 다가오는 거는 불과 몇 년 안 될 거예요. 이제 아마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현금에서 카드를 쓰다, 카드에서 페이를 쓰다, 페이에서 이제는 코인으로 결제하는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그 내용 중에 또 하나죠. 업비트 네이버 페이. 네이버라는 회사는 단지 그냥 검색 회사가 아니죠. 이미 모든 결제 시스템의 한국을 다 장악하고 있는 회사가 네이버 회사인데 이 네이버 회사에서 업비트를 인수를 한대요. 그럼 업비트라는 곳은 이제 코인 거래소인데 왜 도대체 네이버가 코인 거래소를 인수를 할까? 결국 그 결제 시스템의 모든
부분을 다 코인 결제에 대한 내용으로 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지금 선택과 상관없이 이런 기업들이 이미 코인 세상을 다 준비하고 있고 암호화폐 세상을 이미 다 준비해서 우리한테 다 선보이고 우리 세상 속에 다 들어오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구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역시도 전 세계 뭐 비자, 마스터 전 세계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모든 이런 나라 그 기업들도 그리고 미국이 이미 전 세계 금융을 이끌고 나가고 있는 미국이 코인을 합법화로 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게 이미 우리 안에는 너무 가깝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세상 자체가 이제 우리의 어떤 선택과 상관없이 흘러가는데 그러면은 나는 과연 그 코인과 어떤 개념이 연결되느냐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게 아까 제가 디플레이션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우리는 인플레이션 세상 속에 보통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 내용이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제가 좀 캡처를 해서 가져온 건데 2024년도에 100만 원을 갖고 있던 분, 현금 100만 원을 들고 있던 분은 그 가치가 2025년도에는 97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이 2024년도에 그 가격대에 우리가 100만 원어치를 들고 있으면 2025년도에 그 값어치는 약 한 335만 원, 한 3배 정도의 가치가 올라갔죠. 리플 같은 경우 2024년도에 똑같은 100만 원을 리플로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었을 때 그 가치는 900만 원 정도로 약 9배가 좀 올라가는 이런 현실이 이런 결과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즉 자산을 늘리고 싶다라는 어떤 고민을 할 때 내가 현금 플로우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현금을 버는 형태만 만들어 놓는다면은 열심히 살아도 가난해지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뭐냐면 현금의 가치는 계속해서 가치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살면서 여기는 저보다 부모님 세대들이 많은데 부모님 세대들이 젊었을 때부터 생각을 해보셔서 지금까지 과연 물가가 한 번이라도 내려갔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보다 뭐 지금이 더 싸졌다. 한 번도 없죠. 물가라는 거는 계속 오르기만 해요. 그러면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현금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그 돈을 버는 형태를 할 때 계속 현금을 버는 행위들만 사실 하게 돼요. 이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내가 버는 속도가 더 빠르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는 그 리스크 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형태들로 인해서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내 환경은 계속 가난해지는 경험들을 지금 젊은 친구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죠.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런 디플레이션 세상은 그것과는 좀 반대로 별개의 반대에 우리한테 자산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있다 보니까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왜 코인 투자를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내 자산을 지키거나 또는 내 자산의 리스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런 재테크든 디플레이션의 어떤 자산 형태를 선택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런 데다가 그냥 투자하면은 무조건 내 자산이 지켜질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또 코인이라는 것도 없고 모든 자산들도 다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사실 코인 시장은 변동폭이 심하기 때문에 어떤 코인을 사실은 보유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이거를 만들어 나가야 대한 전략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그거 역시도 내 자산을 불려나가고 지켜나가는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2017년도 때 이 시장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제가 8, 9년 동안 굉장히 많이 이 시장에서 어려움을 좀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회사에서 설명을 드릴 때 저는 요즘 점점 더 쉬워집니다. 회사에 대한 설명 자체가. 왜 그러냐면 회사가 같이 협력해 나가는 다른 기업들이 너무 공신력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사 뭐 이렇게 합니다. 말로 굳이 설명할 일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한국경제TV예요. 이 유튜브. 한국경제는 우리나라에서 1등 언론사죠.
경제신문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1등 언론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진행하는 유튜브에 코인 관련된 이제 시황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코인마켓 워치라고 하는데 그 코인마켓 워치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코인 시장의 흐름을 좀 알려줄 때 이 차트 어디서 많이 보셨죠? 기존 분들은 다 아시죠? 이거 뭐죠? 라인 차트죠. 이거 저희 라인 차트예요. 뉴스메타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한국경제TV에서 아나운서가 뉴스메타에 대신에 고야 차트라는 말은 못 알아듣더라고요. 키봇이라는 얘기로 이미 우리 차트에 대해서 틀어놓고 이제 코인 앞으로의 이제 흐름에 대해서 장기적 관점과 단기적 관점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요. 자, 이런 언론사 1등에서 아무 차트나 가지고 과연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신력 있는 얘기를 할 때 절대 아무 차트나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우리 차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당연히 있겠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차트에 대한 얘기는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요. 얼마 전에 헤럴드 경제라는 또 언론사예요. 여기도 굉장히 공신력 있는 언론사죠. 이 언론사에서 그 10월 달에 코엑스에서 2025년도 헤럴드 머니페스터라는 행사를 해요. 이때 그 내용이 웰스 내비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앞으로 이제 자산 투자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이제 일반 투자자들한테 강연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인데 여기 이제 참여 연사들이에요. 자, 한번 보시겠어요? KB금융, IBK 기업은행, 하나금융, 우리금융. 자, 다 아는 금융사들이죠. 우리나라 1금융사들이고, 자,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K뱅크, 뭐 대우건설, 한국거래소, 한국평가데이터. 자, 이런 기업들은 우리나라를 금융을 그냥 움직이는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1등 기업들이에요. 자, 이런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테마들이 이거죠. 자산이니까 주식, 부동산, 뭐 채권 같은 것도 될 수 있고요. 어떤 이런 자산의 형태에서 이제는 가상자산이 그 형태에 같이 이제 끼었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가상자산은 이미 우리가 재테크로 합법화되는 바로 직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자리에서 같이 이제 주제로 다뤘죠. 그 중에 가상자산 시장의 그 대표 기업으로 두 군데가 참여를 했는데요. 그게 파라메타는 아이콘이라는 이제 코인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한국형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성공을 시킨 회사고 지금도 역시 한국 안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가장 으뜸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파라메타 기업이 참여를 했고 여기 보시면 유스메타가 참여했죠. 이게 저희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쟁쟁한 금융권 그룹들과 같은 선상에서 참여를 해서 우리 이제 회사에 대해서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런 자리를 가졌죠. 저는 이제 찾아가서 부스도 봤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유스메타가 커 보이세요? 아니면 하나금융 같은 데가 더 커 보이세요? 당연히 하나금융이 더 커 보이죠. 우리나라 1등 은행이니까. 그런데 이 부스에 제가 진짜 놀랬던 게 그런 기업들이 다 저기 좀 구석에서 부스를 받아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중간에 입구에다가 우리 유스메타가 부스를 설치해서 제일 크게 그 자리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왜 도대체 그러면 우리 유스메타가 그런 쟁쟁한 기업들 사이에서 참여해가지고 이런 어떤 가상자산에 대해서 어떤 설명들을 하는 자리를 마련했을까? 자, 아이고 하나가 빠졌네. 그때 헤럴드 경제에서 이제 그 기사를 낸 게 저희는 이제 최문창 이사님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저희 회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회사는 크립토 시장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자,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뭐죠? 자동차에 달려있는 게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그럼 저희가 어떤 목적지를 설정을 할 때 그 목적지에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는 게 내비게이션이죠. 예. 그럼 코인 시장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건 과연 뭘까요? 고야. 가는 고야. 가는 고야. 맞습니다. 고야. 코인 시장의 내비게이션이란 코인의 가격이 오르는지 내리는지를 우리한테 안내해 주겠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코인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이 질문을 받았어요. 비트코인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알 수 있다면? 이거는 저한테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 주변에 코인으로 한 몇백억 벌었다, 나 주변에 있다라고 혹시 있는 분 있으세요? 대표님 있으세요? 한 몇백억, 몇십억 정도 버는 분 있으세요? 몇십억?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엄청난 희귀 케이스죠. 사실은 이 데이터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전에 가서 이제 그 인터넷에다가 2025년도 기준으로 한국에서 코인 이제 그 보유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 리스트를 좀 알려달라 했는데, 그 리스트는 사실 만들기는 어렵지만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10억 원 이상 가상자산 투자 보유자, 그러니까 거래소에 10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총 1,810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810명의 평균 자산이 약 한 22억 정도 된다고 해요. 자,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10,000명인데 혹시 지금 거래소 가입자 수 몇 명인지 아시나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지금 1,000만 명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 거래소 기준으로 1,000만 명 정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000명이면 몇 프로죠? 0.1%. 0.1%인가요? 그쵸? 그러니까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0.1%고 그 22억 정도의 평균이 나온다는 거는 그 0.1% 중에서도 상위 0.몇 프로는 몇십억, 몇백억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이 전체에서 거의 0.0몇 프로 계신 분들이실 거예요. 코인 시장에서. 그 정도 자산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 그러면 코인을 하는 데서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0.몇 프로라는 얘기는 나머지 99.9%는 그 자산도 못 가지고 있다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누구는 엄청나게 부를 잃어서 막 몇십억씩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코인 시장에서 막 잃었다 그러고 누구는 자산을 다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대요. 아니면 나는 거기 코인 하다 보니까 난 손실을 많이 봤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 차이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코인이 언제 오를지 내릴지를 본 사람들은 알았다는 거죠. 알았다기보다 잘 예측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코인이 오를지 내릴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사도 언제 오를지 언제 떨어질지 이런 형태들 중에서 손해를 많이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저한테는 이 얘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어떻게 비트코인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거 알 수 있으면 누구나 다 돈 버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한테 이런 코인 내비게이션을 해서 AI가 코인이 상승할지 내려갈지를 스코어 점수로 해서 알려줘서 우리한테 그 길을 제시해주는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누가 저한테 이 정보를 준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진짜 이런 회사가 있을까? 하고 제가 검증하러 왔었다는 거죠. 이 회사를. 결국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거는 그 검증이 끝나서 저 역시도 이 회사의 그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참여해가지고 어떤 코인의 사고팔고 형태를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제가 그래서 검증을 해봐야겠어요. 그 검증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이 스코어 차트였습니다. 이 회사에서 개발한 첫 번째 차트였어요. 자, 이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 파란색 선이 그 스코어 점수를 나타내는 선이고요. 요 빨간색 선이 가격선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현재 시점에 가격은 요 위에 있는데 이 AI가 요 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 앞으로 이 가격까지 내려갈 거라고 저희한테 찍어준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지금 가격이 스코어 점수보다 높나요, 낮나요? 지금 가격이 요 위치라고 본다면 높아요. 가격이 높죠? 앞으로 떨어진대잖아요. 자, 그럼 이때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팔아야 되죠. 그쵸? 근데 보세요 한번. 며칠 되니까 이 빨간 선이 어디로 가죠? 밑으로 점점 내려가죠. 그 위치까지 내려가요. 자, 이렇게 내려가고 이제 여기서 저희가 팔아서 요 위치까지 내려가서 여기 찍어준 위치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다시 스코어 점수가 어떻게 되냐면 위로 올라갑니다. 다시 요 상황 때 보니까 이제부터는 코인이 올라갈 거야 라고 이 AI 데이터가 딥러닝 데이터가 모아가지고 알려주니까 그 점수가 위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처음 오셨죠? 자, 여기
자, 여기에 이제 우리 가격이 있는데 앞으로 여기까지 올라가겠대요. 어떻게 하면 되죠? 끝났네요. 오늘 사업 설명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데이터를 저한테 실제로 보여주는데 이 데이터가 실제로 이전 과거 데이터도 보면 다 맞아 있더라는 거예요. 거의 승률이 한 80% 정도는 계속해서 그 스코어 점수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더라는 거죠. 제가 공교롭게도 이때 이 4월달 제가 올해 4월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트레이딩을 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를 만나기 직전에 4월에 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좀 큰 폭락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거의 완전 최저점에서 거기 뚫리면은 이제는 완전 하락장 온다는 정도까지 내려갔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수많은 유튜버들의 그 방송을 키고 같이 보면서 새벽에 그 떨어지는 장을 제가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사실 생각해 보세요. 코인은 가격이 낮을 때 사서 높을 때 팔면은 수익입니다. 맞죠? 그럼 낮을 때 사야 되죠. 그러면 코인이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어요. 살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그럼 그때 사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때 딱 가면요 절대 그때 매수 버튼을 못 누릅니다. 왜냐면 거기가 뚫리면 완전히 엄청난 또 하락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강심장 아니고서는 저희 왜 5%님이 야수의 심장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매수하는 사람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봤던 그 엄청나게 오래된 코인 유튜버들도 누구 하나 그 자리에서 나는 이때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없었어요. 야, 여기 만약에 뚫리면 진짜 큰일 난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리플이었는데 물어봤어요. 여기 처음 와서 이제 양손 대표님하고 박규찬 대표님한테 이 스코어 차트 딱 설명해 주실 때, 자, 얼마 전에 폭락장 왔었는데 그때 여기 회원들 어떻게 대처했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딱 스코어 차트 열어주시고 그 스코어 점수를 보여주시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제가 봤던 딱 그 지지 자리가 이미 며칠 전에 이 회사에서 점수를 찍어줬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딱 그 자리 찍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벌벌 떨면서 못 사고 있던 자리를 여기 EX에 있는 회원분들은 미리 거기다가 매수를 걸어놓은 거예요. 보지도 않고 그냥 다 거기다 걸어놔서 자동으로 매수돼서 올라가는 걸 그냥 그대로 수익을 봤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때 어떤 표현의 느낌이었냐면 같이 고스톱을 치는데 이분이 제 패를 다 보고 있어요. 그냥 아무리 백날 이분을 이기려고 해도 이분은 고스톱을 한 번도 치신 분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몰라요, 이 시장을. 저는 그래도 타짜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어느 정도 좀 고돌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칠 줄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초보분이 제 패를 다 보고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EX 회원들이 그 폭락장에도 오히려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봤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게 첫 번째가 이 스코어 차트였어요. 자, 이대로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대로 보시는 데서 점수가 여기 있대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팔면 되는 거고, 또는 선물 입장에서는 우리가 롱숏 그런 형태로 가면 되고, 이미 다 그 지점까지 내려가니까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 또 올라간다는 스코어를 보여주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형태가 과연 과거에 있었냐? 있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0.0 몇 %만 돈 버는 일이 아니었겠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과거에 없었던 얘기란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그 스코어 차트는 이 회사에서 첫 번째 개발한 차트의 형태였고, 뭐 그 자동차로 얘기하자면은 좀 그 수동 기어를 넣는 차. 그런데 이제는 자동 기어로 자동 운전까지 또 할 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 되는 차트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 차트가 나올 때 그 스코어 차트만 가지고는 우리가 어느 가격에서 저점을 잡고 어느 가격에서 고점을 잡아야 될지가 사실은 좀 쉽지 않았어요. 간다는 건 아는데 언제 간다는 걸 정확하게 이제 좀 잡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프리미엄 차트라는 게 나와요. 요 봉은 이제 1시간, 우리 회사는 어쨌든 모든 데이터를 1시간에 한 번씩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한테 제공을 하는데, 1시간에 한 번씩 제공해 줄 때 이 L이라는 신호가 우리한테 깜빡깜빡 뜨면 그때부터는 이제 올라간다는 신호거든요. 그 가격선부터는. 그럼 그때부터 실제로 오르냐? 오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프로그램 한번 보여드리면 다 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 모시고 온 분한테도 한번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처음 온 분들은. 자, L2가 뜨면은 가격이 올라요. 그리고 언제까지 오르냐? 다음 S2라는
이제부터는 내려갑니다 하고 깜빡깜빡거리는 신호가 올 때까지는 올라요. 그리고 다음 S2가 뜨면은 내립니다. 이것도 언제까지 내리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릅니다라는 신호가 올 때까지. 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 깜빡이 있는 신호만 보고 오른다 하면은 사고, 내린다 하면 팔고, 이렇게만 해도 수익이 되는 형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그래서 그걸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팩트거든요. 한 번 더 여쭤볼까요? 이때 L 오른다. 그럼 뭐 하면 되죠? 사야죠. 사죠. 자, 올랐어요. 여기서 뭐 하면 되죠? 수익이 낮겠네요. 밥 사주실 거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주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왜 가능하냐면 AI 데이터가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한테 준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로 이 스마트 차트 프로라고 해서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는 그거조차도 보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런 색깔로 초록 색깔 바탕에 색깔이 있으면 오르는 거고 빨간 색깔 바탕에 색깔이 있으면 내리는 겁니다 해서 더 좋은 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능까지 만들어지고 제가 4월에 여기 오고 나서부터도 벌써 한 5번 정도가 차트가 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그게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짚어드릴 거지만 이 회사는요, 아까 IT 기업 회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산업 자체가 그렇게 오래된 시장이 아닙니다. 그냥 주식 시장이나 이런 기업들은 100년 이상 된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산업은 불과 해봤자 10년? 11년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산업 자체가. 그런데 그 중에 저희 회사는 9년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싸움으로 AI 이런 예측을 하는 데이터로서는 우리 유스메타를 따라올 기업 자체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일찍 시작한 회사가 없어요. 이런 AI 기능을 가지고. 자, 그렇게 가는데 이 회사의 특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체 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대부분 제가 이쪽 블록체인 시장을 조금은 그래도 알아서 대부분의 기업들을 가보면요, 자체적으로 개발진 인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외주죠, 외주. 그 블록체인만 따로 개발해주는 외주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설명하는 회사들은요, 자체 개발진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낸 아이디어를 그 개발 회사에다 맡겨요.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개발진들하고 이 회사들이 구현해내고 싶어 하는 거하고 안 맞습니다. 생각대로 이게 조율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트 하나 만들어내는 거 절대 쉽지 않고요. 자체적인 개발 인력 가지고 있으려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자체적인 개발 인력을 가지고 우리 회사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대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차트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내용을 보여드려도 못 믿는 분들이 계세요. 에이, AI 그거 똑같지 뭐. 밖에도 AI 하는데 여기도 그 AI 얘기하는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참 얘기를 들으면서도 참 답답한데 여러분들 그 명품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뭐 마트에서 파는 거하고 똑같은 상품일까요? 네. 이유가 있겠죠. 비싸게 파는 데는 브랜드값 뭐 이런 거를 빼더라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 유스메타에는 5개의 계열사가 있어요. 블록스퀘어 랩스라는 계열사,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EX라는 회사고, 이 EX라는 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판매를 하는 겁니다. 자, VOB 재단, 그 다음에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9년 된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해서 개발을 해왔던 회사가 바로 이 블록스퀘어 랩스라는 회사입니다. 우리 의장님이 9년 전에 2016년도죠. 그때 바이낸스라는 거래소를 선택한 게 신의 한 수였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때부터도 코인 시장을 들어와 있었던 사람으로서 바이낸스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 게 바이낸스에서 그때 이제 BNB 코인 아시죠? BNB 코인을 상장 직전에 무료 에어드랍을 해줘서 100개씩 줬었어요. 텔레그램에 들어가서 참여하는 사람들 100개씩 줬거든요. 제가 그 100개를 받았어요, 심지어. 제가 그래서 얼마에 팔았을까요, 그 100개를? 200원에 팔았습니다. 지금 얼마죠?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제가 그 100개 갖고 있었으면 지금 거의 한 1억 됐겠네요, 1억. 그냥 무료로 받은 게. 와, 정말 땅을 치고 후회를 합니다. 근데 물론 뭐 제 건 아니었겠죠.
그때 바이낸스는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고요. 업비트가 업계 1위였어요. 2017년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렇게 막지만 않았어도 지금 역시도 우리나라가 이쪽 업계는 아마 선두주자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바이낸스가 9년 전에는 그렇게 엄청나게 앞으로 성장할 거라고 누구도 예상 못했을 때 그때부터 바이낸스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한 게 바로 우리 블록스퀘어 랩스입니다. 뉴스메타. 그래서 바이낸스에 대한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회사고요. 절대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공지능 아시죠? 알파고. 자, 알파고 때 이세돌이 한 번 이겼어요. 알파고를. 정말 이제 와서 어떤 바둑기사 사람이 인공지능을 이길 일이 있을까요? 죽었다 깨라도 이제 없을 겁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은 학습량이 엄청나게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인간은 따라갈 수 없는 영역까지 가버린 거죠. 결국 AI끼도 싸워요. 뭘로 싸우냐? 서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영역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지금 AI 회사가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데이터 갖고 있냐? 단언하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회사처럼 9년 된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거를 어설프게 구현해 놓은 거예요. 자, 이게 우리 회사도 처음에는 잘 안 맞았어요. 처음에 2016년도에 시작했을 때는 무료로 오픈을 합니다. 5년 정도를. 그냥 회원들한테 돈 안 받고 이 차트를 계속 사용하게 해요. 그러면은 이 차트를 운영해야 되는 유지해야 되는 유지 비용이라는 게 있죠. 그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회사는 계속 유지 비용을 투자하면서 무료로 회원들한테 이 데이터를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별로 안 맞았겠죠. 아직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점점 데이터가 이제 쌓이기 시작하면서 맞기 시작하니까 그걸 2022년도에 어느 정도 승률이 딱 됐을 때 유료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년 정도 된 거고 3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잘 맞더라. 그리고 앞으로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후년이 이 차트는 잘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체적으로 학습하고 가장 많은 데이터를 계속해서 모을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됐어요. 제가 이쪽 업계에 오면서 처음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회사는 이 회사가 처음이었고 다 모든 회사들이 우리 회사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 회사에 투자해줘 라고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었지 과거에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 만들었으니까 이 프로그램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사용을 하면 그 프로그램대로만 했을 때 승률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회사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 회사는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받지 않습니다. 투자해서 수익을 내주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냥 회사가 아주 잘 맞는 내비게이션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 거래소 들어가서 이 프로그램 보고 사고 팔고 해서 수익 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유일한 게 바로 뉴스메타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저는 블록체인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어떤 이해냐면 다 이 코인 가격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에요. 뭐 매수 매도 호가창, 세력과 고래들의 지갑의 이동, 청산라인 거래량, 매집 매도, 코인 가격 추세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요. 그 옛날에 주식할 때도 그 뭐라고 하죠? 작전 세력이라고 하죠. 작전 세력.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그럼 작전 세력들이 막 개미들 꼬셔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그런 거 주식에서도 예전에 있었잖아요. 지금 혹시 그런 얘기 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주식시장에서?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어떤 제재적인 게 굉장히 강해졌죠. 금융 제재적인 게. 그런데 코인 시장은요 아직도 합법화가 돼 있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코인은 역시 지금 어떤 거냐면 과거의 그런 작전 세력들처럼 그런 세력들이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코인이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렵냐면 과거의 차트 데이터 가지고 이 흐름을 가지고 앞으로를 예측해야 되는데 이 흐름이 안 맞아요. 세력들이 그냥 갑자기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이런 형태들 때문에 100%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못 따라가거든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AI는 어떤 걸 추적하냐면 그런 세력들의 움직임을 추적합니다. 세력들이 앞으로 이제 매도할 흔적들, 그다음 매집할 흔적들 이런 것들을 다 프로그램이 연결돼가지고 블록체인이라는 거 오픈 원장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1초에도 거의 몇만 건이 계속해서 코인 시장에는 계속해서 그 데이터들이 만들어져요. 이런 데이터를 사람이 보라 그러면 볼 수 있을까요? 못 봅니다. 사람은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24시간 동안도 추적을 못 합니다. 근데 AI는 가능하겠죠.
학습지능형 인공지능 AI는 거기다가 API 연결해가지고 모든 데이터들을 추적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걸 계속해서 학습시켰던 거죠. 9년 동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블록체인하고 인공지능을 연결시켜서 새로운 형태, 저도 틀에 갇혀 있었죠. 어떻게 세상에 비트코인이 오르고 내릴지를 누가 알 수 있어? 절대 그건 불가능해 하던 제 편견을 깨버린 게 새로운 기술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혁신처럼 다가왔는데, 혁신이라는 거는 생각해보면은 뭔가 새로운 게 창조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게 갑자기 없었던 게 빵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스마트폰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폰으로 뭐 하시나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다 해요? 다 스마트폰으로 다, 그쵸? 다 해요. 맞아요. 다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스마트폰 가지고 음악도 듣고, 스마트폰으로 멋진 곡 가져가지고 촬영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도 하고 검색도 하고 영화도 보고 다 합니다. 근데 과거에 핸드폰은 어땠죠? 핸드폰은 그냥 전화만 걸었죠. 그러면 음악은 뭘로 들었죠? MP3로 들었죠. 저희 영화는 뭘로 봤죠? 영화관 가거나 뭐 아니면 컴퓨터로 보거나, 검색하는 거 컴퓨터로 하고, 또 뭐 촬영하는 거는 카메라가 따로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다 필요하나요? 다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합니다. 이거를 맨 처음으로 융합시킨 게 바로 스티브 잡스죠.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바꿨는데, 새로운 걸 창조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거를 잘 융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딱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모든 형태들이. 저는 이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자,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은 원래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딥러닝도 원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융합시켜가지고 그 데이터를 모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한테 고야 차트라는 코인이 오른다 내린다를 알려주고, 그 승률이 80% 90%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이 형태의 차트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혁신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스티브 잡스가 참 대단하신 인물이잖아요. 엄청난 선구자죠, 선구자. 우리 앞에. 근데 그분이 만든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아주 편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저는 이 EX 고야 차트 가지고 인생에서 정말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자유로운 수익을 혼자서 내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선구자가 저희 뉴스메타의 창립자 저희 아이언호님이 훨씬 선구자시구나, 사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바깥에서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데 부산을 가야 돼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도 있었죠. 옛날에는 다 지도 보고 다니던 시절도 있었죠.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그 부산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최단 기간을 모르고 그냥, 근데 가긴 갈 거예요. 뭐 이틀이 걸리든 3일이 걸리든 어떻게 해서든 가긴 갈 거예요. 왜냐? 길은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코인 시장에서요, 여러분들이 길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조금 늦게 간다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단어로 표현해주면 폐가망신이 될 수도 있는 시장이 코인 시장입니다. 코인 시장의 길을 잃으면. 자, 거기에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준다는 건요, 단순하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수익이 됩니다가 아니고요, 이 위험한 코인 시장에서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키는 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거 영상 하나만 저는 이 영상 볼 때마다 조금 울컥하는 게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나와라. 저거 잠시만요.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거래소에서 지난 10일 190억 달러 규모의 포지션이 청산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레버리지 청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약 180억 달러에서 19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咳